자,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부터요. 우리가 이제 고차 방정식이라 하면요, 이런 방정식 형태가 주어지잖아요. 이런 방정식 형태가 주어졌을 때 요 다항식 px가 x에 대한 3차 이상의 다항식인 경우에 얘는 고차 방정식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만약에 3차였으면 3차 방정식이고요, 4차였으면 4차 방정식이겠죠. 그치? 자, 그런데 고차 방정식에서 그럼 우리가 관심사는 뭐냐면요, 원래 이 방정식이라는 건 얘를 만족하는 특정한 x의 값, 즉 근 또는 해를 구하는 게 너의 관심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1차 방정식이요, x-4는 0이랍니다.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은 4인 거 당연히 알고 있죠. 1차 방정식의 근이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랍니다. 요거 만족하는 것도 너 뭐인 거 알고 있어요? x는 1인 거 알고 있죠. 그치? 2차 방정식의 근이요. 자, 그러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잘 봐요. 1차 방정식은 내가 요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하는데 별다른 어려움 없죠. 그냥 x는 4인 거 바로 구하실 수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인수분해고요. 인수분해를 해보고, 두 번째로 2차 방정식은 뭘 쓸 수 있었냐면 근해 공식을 쓸 수 있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근데 2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라는 강력한 도구가 있는 반면에 3차 또는 4차 방정식, 즉 고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3차 방정식을 풀 때 너는 그냥 철저하게 뭐냐면 인수분해해야 되는구나, 요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인수분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결국 네가 앞에서 인수분해 잘 하셨잖아요. 그럼 여기 고차 방정식 되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인수분해 잘 하셨으면.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첫 번째가 조립제법이랑 나머지 정리 또는 인수정리 쓰는 거 있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고요. 두 번째가 매우 특수한 상태에서 공식 쓰는 거. 세 번째가 치환 이용하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추가로요, 우리가 앞에 공부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3차, 4차 방정식 그냥 뭐 할 수 있어요? 다항식, 인수분해 빠르게 하는 방법 있었죠. 그거 익숙해져야 됩니다. 요번에 시험 보면서 느꼈겠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적어요. 되게 모자라죠. 그래서 이런 계산이 빠르게 나와야 됩니다. 이거 연습하셔야 돼. 그래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너가 이 3, 4차 방정식에서 너의 관심사는 뭐냐면 근 또는 해를 구하는 건데, 그럼 근을 3, 4차 방정식, 즉 고차 방정식에서는 근을 구하는 방식이 뭐로 유일하다? 인수분해밖에 없습니다.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 건데? 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첫 페이지 볼게요. 첫 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밑줄 좀 치고 갑시다. 위에 밑줄 미리 되어 있는 거 있죠? 일반적으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으므로 인수분해 공식이나 인수정리 그리고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근을 구할 수 있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다룬다. 밑줄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결국 고차 방정식의 풀이는요, 일반적으로 근을 구하기 용이한 1차식 또는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고차 방정식의 풀이 해가지고 그 아래 보시면 옆에다가 좀 박스에다 적어줄래요? 인수분해요. 인수분해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한 이야기 드립니다. 결국에 옆에 화살표 빼고요, 인수분해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박스 첫 번째가 공식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조립제법, 인수정리 이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치환 이야기하고 있죠. 치환. 그 다음 네 번째가 또 마찬가지로 치환 이용하는 꼴이긴 한데, 얘는 복 2차식 형태이거나 또는 합착골 유도 형태들입니다. 합착골 유도 형태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예제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예제 1, 그러니까 2페이지요. 예 1, 2, 3, 4 다 적혀 있는데 앞에 적어줄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근 한번 구해보세요. 이거랑요, 그 다음에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거,
이거랑 요거 5개 다 근 한번 구해보세요. 해보십시오. 자, 보시면요. 1번부터요. 요거 지금 3차 방정식이죠. 얘 풀어달랍니다. 근데 이거 공식으로 너무 익숙한 형태니까 빠르게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이렇게 공식 이용하셔서요. 그러면 얘 근을 구해달라는 이야기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을 만든 x값이니까 x가 얼마였을 거냐면 마이너스 1 아니면 2분의 1 뿔마 루트 3i 이렇게 되겠네요. 근의 공식 쓰시면. 그쵸? 여기까지 괜찮죠? 두 번째 볼게요. 이거 조리제법이랑 인수정리 이용해가지고요. 얘를 인수분해 해달라는데 너 몇 가지 값 집어넣어 봤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얘는 뭐랑 뭘 집어넣었을 때 0이냐면 마이너스 1이랑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죠. 그치? 맞습니까? 그럼 봐봐요. 원래 같으면 얘가 마이너스 1이랑 2를 근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최고차항계수 1이고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뒤에 이제 내가 나머지 얘만 구해내면 되는데 얘를 구해내는 방식 중에 교과서적 방식은 그냥 뭡니까? 조리제법 2번 쓰시면 되죠. 얘로 한 번 나누고요. 그 몫을 한 번 더 얘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치?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교과서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니까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이거 이렇게도 접근하는 거 알자고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고요. 이렇게 둘이 곱해서 얘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최고차항계수 x제곱이어야 되고요. 그치? 다음 상수항은 마이너스 6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게 플러스 3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3승 마이너스 어쩌고 해서 x3승인데 플러스 x3승이니까 여기는 뭐겠어요? 2x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됐을 거야? 이렇게 된다고 인수분해가. 그럼 얘 근은 얼마였을 거냐면 마이너스 1이랑 2인 거 아까 확인했고요. 얘 근만 찾아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2i잖아요. 그치? 근의 공식 써보시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냥 치환 이용하시면 바로 나오는 거라서 하지 않을 텐데 요거만 볼게요. 요거 x4승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16은 0인데 요거 지금 내가 인수분해 하려고 보니까 인수분해가 그냥 단순히 치환한다고 해서 되질 않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혹시 얘는 x제곱의 제곱이고 얘는 4의 제곱이니까 가운데 있는 게 8x제곱이면 뭐가 돼요? 완전 제곱꼴로 바뀌죠. 그치? 맞아? 그럼 봐봐 얘를 내가 이렇게 변형해 볼게요. x4승 더하기 8x제곱 더하기 16 마이너스 4x제곱은 0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치? 얘는 인수분해가 x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다음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고요. 그럼 결국에 얘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합작꼴로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치?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해 둡시다. 그래서 요거의 근은 어떻게 됐을 거냐면 근의 공식 써주시면요. x는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고요. x는 1 뿔마 루트 3i 이렇게 4개 나오겠네요.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결국에 3차 방정식에서 근을 구해달라는 거는 결국에 너 인수분해 어떻게 할 건데 요걸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인수분해를 하는 방식이 총 몇 가지가 있다 크게 보면 그 4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뒤로 와서 예제 1번 별표 하나 치시고요. 한번 해보시고 1번, 2번 해보십시오. 자, 예제 1번 보면요. 얘가 x는 2를 중근으로 가진답니다. 그럼 봐봐. 요 놈이 일단 x는 2를 중근으로 가지고 있으면 x-2라는 이 인수를 최소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2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최고차항계수 1이고요. 뒤에 내가 뭐만 찾아내면 돼? 얘만 찾아내면 되지 이렇게. 맞아요? 그 원래 풀이는 뭐냐면 봐봐요. 얘가 얘를 인수로 2개 가지고 있으니까 얘로 한 번 나누고 2번 나누고 둘 다 뭐 한다는 이야기야? 나누어 떨어진다는 이야기지. 2번 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얘를 조리제법으로 접근해보면요. 얘가 1a 마이너스 8 4b고요. x-2로 한 번 나눴을 때 이렇게 2 있고요. 1, 2, 그 다음 a 플러스 2 2a 플러스 4 2a 마이너스 4 4a 마이너스 8이고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4a 플러스 4b 마이너스 8이고 그 다음 한 번 더 나눴을 때 1, 2, 그 다음 a 플러스 4 2a 플러스 8이고 여기가 얼마냐면 4a 플러스 4잖아요. 그치? 근데 봐봐 한 번 나눴을 때도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x-2로 한 번 나누면 여기 뭔가 묶이고요. 나머지가 0이었죠. 그치? 한 번 더 그 몫을 또 나누면 또 0일 테니까 얘도 0이고 얘도 뭐였겠어요? 0이었겠죠 그냥. 그럼 A가 얼마였을 거냐면 마이너스 1이고요. B는 얼마입니까? 3이잖아요. 그치?
따라서 A, B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라는 거 빠르게 구해낼 수 있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접근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지울게요. 자, 이게 가장 교과서적인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얘가 x3승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b라는 놈이, 얘가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곱게끔 돼야 됩니다. 그치? 그럼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여기 x고요. 상수항 b니까 여기 플러스 b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맞아요? 그럼 봐봐. 왼쪽 봐봐. 1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 8이니까 얘가 1차항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1차항은 마이너스 4b 플러스 4인데 계수가 왼쪽 보니까 마이너스 8이네요. 그치? 아, 그럼 4b가 12인 거니까 b는 얼마였던 거야? 3이구나 라고 너 빠르게 알아냈죠. 얘가 3이잖아 이렇게. 그치? 맞아요?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를 내가 지금 구하는 게 목적인데 2차항의 개수는 얘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치? 2차, 0차, 1차, 1차밖에 없잖아요. 2차항의 개수. 그럼 어떻게 됩니까? 3에다가 마이너스 4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었겠네요. 그치? 맞아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었고 B가 3이었으니까 A, B는 마이너스 3이구나 라고 이거 빠르게 알아낼 수 있죠. 맞아요? 조리제법은요, 교과서 상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이 방식대로 있죠. 특정 차수 개수 찾는 거. 이거는 앞에서부터 쭉 계속 옵니다. 계속. 그래서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빠르게. 그 다음에 예제 2번도 해볼게요. 예제 2번 보시면, 자 봐봐요. 얘가요, x 뭐라고 되어 있냐면 x 마이너스 1이랑 x 마이너스 루트 2로 나누어 떨어진답니다. 얘가요.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루트 2를 뭐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치? 난 뒤에 뭔가 이렇게 있었을 텐데, 자 그래 놓고 나서 나한테 A와 B의 내근의 곱을 구해달라고 그랬는데, 봐봐. 아 그럼 나도 요 방식대로 해야지 라고 했는데 뭔가 좀 짜증나는 포인트가 뭐냐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무리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치? 계산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얘가 어차피 이 두 개가 같은 식인 거니까 x에다 1 대입하고요. x에다 루트 2 대입해서 식 좀 뽑아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x에다 1 대입하시면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a 플러스 b고요. 이게 0이고요. x에다 루트 2 대입하시면 4 플러스 2a 플러스 b가 0이어야겠네요. 그치? 그래서 얘에서 얘 빼시면 3 플러스 a가 0이고 a는 마이너스 3이었고 그 다음 b는 2였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맞아요? 아 그러면 요 식은 x 4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는 0이고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결국에 x는 뿔마 루트 2 그 다음 뿔마 1 요거잖아요. 그치? 이걸 다 곱해달랍니다.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1이니까 또 곱하시면 얼마입니까? 2죠. 맞습니까? 그래서 내근의 곱은 2입니다. 다음 페이지죠. 자, 그래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뭐다? 그냥 인수분해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어떻게 할 건데? 요게 포인트고요. 근데 이제 봐봐, 너가 방정식에서 배웠던 것들 있죠.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포인트들이 뭐였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배웠었고요. 켤레근에 대한 이야기 했었고요. 그치? 그 다음 근의, 실근의 개수 이런 얘기 했었죠. 똑같은 흐름으로 옵니다. 여기도. 봐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있었듯이 3차 방정식에서도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자고요. 근데 아마 기본적인 이야기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 뭐 유도하는 방식만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봐봐요.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지고 있대요.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떤 말이냐면 이 말이잖아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최고차항 계수 a고요.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걸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봐봐. 오른쪽 거 내가 전개해보면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고요. 그다음 왼쪽은 a로 묶어보면 x제곱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잖아요. 그 왼쪽 오른쪽이 어땠다? 같았다는 이야기죠. 맞아요. 그럼 봐. 왼쪽 오른쪽이 같으려면 계수들끼리 같아야 되니까 얘랑 같아야 되고요. 얘랑 같아야 되네요. 괜찮아요? 그럼 봐봐.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럼 뭐였던 거냐면 마이너스 a분의 b였고 얘랑 같으니까 알파 베타는 뭐였던 거냐면 a분의 c였네요.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근각에서의 관계 우리 유도가 된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요. 3차 방정식도 그대로 할 수 있는데 ax 3승, 그 다음에 bx제곱 cx 더하기 d는 0이라는 이런 3차 방정식이요.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요 놈이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얘가 인수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그럼 봐봐. 오른쪽 거 내가 전개해보면 A, x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 그 다음에 감마 알파 x. 이건 전개 네가 해야 돼요. 원래는 알파, 베타, 감마 얘가 이렇게 나오죠. 왼쪽 거 보시면요. 얘 A로 묶어보면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x 3승 플러스 a분의 b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분의 cx 플러스 a분의 d 얘가 이렇게 나오네요. 맞습니까? 얘도 똑같아요. 얘랑 같아야 되잖아요. 그치? 그럼 봐봐.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이 뭐랑 똑같다? 마이너스 a분의 b랑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합이 뭐랑 똑같다? a분의 c랑 똑같다는 이야기고요. 예. 알파, 베타, 감마가 뭐랑 똑같다? 마이너스 a분의 d랑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합, 그러니까 하나짜리의 합, 두 개짜리의 합, 세 개짜리의 합인데 부호만 마, 뿔, 마 이렇게 반복되면서 갑니다. 오케이? 이거 4차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인데 4차 방정식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bx 3승 cx제곱 dx 플러스 2는 0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도요.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인데 얘도 부호만 어떻게 되냐면 맞불 이렇게 갑니다. 똑같이요. 오케이? 네.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에 대한 n차 방식의 근각에서의 관계 되어 있죠. 4페이지면 아래. 그래서 거기 지금 하나짜리의 합, 두 개짜리의 합 하고 그다음 뭐 세 개짜리 합 쭉 되어 있잖아요. 그치? 이런 관계가 일반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아요.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다음 5페이지로 가시면 뭐 위에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근각에서의 관계 이용해서 거꾸로 작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중간에 그 3차 방정식의 켤레근 있죠. 걔 하나만 별표 칠래요? 3차 방정식의 켤레근이요.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켤레근의 성질을요. 3차 방정식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합니다. 개수가 다 유리수일 때 한 근이 이런 형태이면 나머지 한 근이 이렇게 생겼고요. 개수가 실수일 때 한 근이 복소수의 형태면 나머지 한 근은 켤레 복소수의 형태입니다. 오케이? 이거 어려운 거 없죠?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6페이지로 가시면 3차 방정식의 근은 특징을 가지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허근은 항상 짝수기로 존재합니다. 왜? 켤레근의 성질 때문에. 오케이? 허근은요 항상 짝수기로 존재해요. 켤레근이랑 같이 세트로 다녀야 돼서. 그래서 그 밑줄 허근의 개수는 홀수일 수가 없습니다. 밑줄 하나 좀 쳐줘요. 6페이지 맨 위에. 허근의 개수는 홀수일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이해되셨으면 밑에 예제 3번, 4번 풀어봅시다. 해보십시오. 3, 4, 5. 자, 예제 3번 먼저 보겠습니다. 요 3차 방정식의 두 허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럼 딱 봤을 때 나는 이거 허근을 구하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인수분해 해봐야지 이 생각 바로 드셔야 됩니다. 인수분해 하려고 보니까 얘가 1을 근으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보여서요.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겠네요. x-1을 근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차항은 x제곱, 상수항은 여기 플러스 3이고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얘가 이렇게 나왔겠죠. 이거 빠르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랬을 때 알파랑 베타는요. 봐봐. 여기서는 실근 하나 나오고요. 여기서 허근 두 개네요. 그럼 알파랑 베타는 누구의 근일 수밖에 없냐면 얘의 근일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까? 얘는 둘 다 허근이기 때문에 얘의 근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얘의 근이네요. 그치? 즉,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은 1이랑 알파랑 베타였는데 1은 얘 거고 알파 베타는 얘 거였네요. 그치? 자, 그럼 나한테 구해달라는 게 이건데 얘를 지금 전개를 해보니까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고요. 여기서 알파 베타가 얘 두 근이니까 알파 베타는 3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여서 얘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 얘는 얼마? 6 이렇게 됐겠죠. 그치? 여기까지 괜찮죠? 네. 다음 뒤에 거 가겠습니다. 예제 4번 보시면요. 얘가요. 한 근을 마이너스 1로 가지고요.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나머지 두 근의 제곱의 합이 6이래요. 나머지 두 근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알파 베타라고 놓을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문제에서 준 정보는 이거잖아요. 첫 번째로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얼마다? 6이라고 주셨네요. 이렇게. 다음 두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해달라고 그랬는데 봐봐요. 상태를 보니까
여기가 지금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이잖아요. 얘가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잖아요. 그치? 그 다음 여기가 부호가 마뿔만데 근각의 소형계 이용하시면 요 세 개짜리가 그냥 다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뭐랑 똑같냐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랑 똑같아서 뭐 얼마입니까? 3인 거죠. 이렇게. 따라서 알파 베타는 얼마였던 거냐면 마이너스 3이었던 거네요. 아, 그러면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이었구나 라는 걸 구해냈고요. 요거 두 개 연립하시면 어떻게 될 거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 걸 구해낼 수 있습니까? 0인 걸 구해낼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럼 봐봐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고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치? 그럼 둘이 연립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알파랑 베타를 두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면 2차 방정식 한번 세워보면 합이 0인 거고 이렇게요. 곱이 마이너스 3인 거니까 얘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치? 이거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요. 괜찮아요, 이거? 그치? 그러면 t 제곱이 얼마를 만족을 해야 되냐면 3을 만족을 해야 되고 그럼 t는 얼마였던 거야? 뿔마 루트 3이네요.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얘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됐겠네요. 두 개가. 까지 괜찮죠? 네. 그러면 요 세 근은 뭐였던 거냐면 마이너스 1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랬던 거고 얘도 이제 근각의 소형계 이용하시면 되죠. 이거 다 지워도 되죠? 지우겠습니다. 네. 그럼 봐봐요. a는 자 마이너스 1분의 a는요. 요거 다 더한 거잖아요. 뭐랑 똑같습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a 1분의 b는요. 요거 b는 이렇게 둘이 곱하고 이렇게 둘이 곱하고 이렇게 둘이 곱한 거 더한 거잖아요. 두 개짜리. 그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되고요. 얘는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됐겠죠. 그치? 그래서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3이니까 제곱의 합은 얼마입니까? 10 이렇게 나왔겠죠. 10.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예제 5번 나왔습니까? 혹시 답? 이건 쉬운데 나왔나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오케이, 좋아요. 자, 뒤로 가서 이제 7페이지를요 요걸로 안 하고요 요거 피십시오. 아까 줬던 거요. 하나 또 줬죠. 해보세요. 이게 고차 방정식 하면 자주 나오는 문항들이 있거든요. 그 문항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요건데 앞에는 이제 개념이 정리되어 있고요. 뒤에 보시면 연습 1번, 2번, 3번, 4번, 5번 되어 있죠. 한번 봐봐요. 뒤에 3페이지 가시면 연습 1번, 2번, 3번, 4번, 5번 되어 있을 겁니다. 그치? 근데 이게 죄다 작년 거거든요. 작년 이 주변 기출이야. 그치? 그래서 5개인데 내가 학교를 9개 뒤졌는데 그 중에서 5개 나왔단 말이야. 그럼 뭐야? 거의 한 절반은 나오겠다는 이야기죠. 올해도. 맞습니까? 그래서 이건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유형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게요. 봅시다. 첫 번째로 보시면요. 너한테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x3승은 1에 한헉은 오메가에 대한 이야기 합니다. 한헉은 오메가요. 이거 읽을 때 오메가라고 읽어요? 오케이? 자, 그럼 논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요 3차 방정식의 한헉은 오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딱 보니까 3차 방정식의 개수가 다 허근이잖아. 그치? 다시면 개수가 다 실수잖아. 그래서 나머지 한허근은 뭐였겠어요? 얘 켤레였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 또 뽑아낼 수 있는 게 그러면 얘 두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인 거니까 첫 번째로요. 오메가 3승은 1이고요. 오메가 바의 3승도 1이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맞아요? 그럼 얘는요. 주기가 3인 걸로도 해석이 되죠. 오메가의 거듭제곱골 또는 오메가 바의 거듭제곱골은 주기가 얼마다? 3인 걸로도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우리가 뭘 할 때 쓰냐면 차수를 낮출 때 씁니다. 첫 번째 요 식은요.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죠? 두 번째로요. 얘가 한쪽으로 넘겼을 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꼴이잖아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꼴인데 여기는 실근이고 여기는 허근인데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둘 다 허근이니까 얘는 누구의 근일 수밖에 없다? 얘의 근일 수밖에 없죠. 얘. 맞습니까? 그러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그 다음 플러스 1은 0이고요. 그치? 그러면 이건 어디다 쓰냐면 식 정리할 때 씁니다. 이따 이거 따로 할게요. 식 정리할 때 쓰고요. 세 번째로요.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얘의 근이니까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고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두근의 곱 1이잖아요. 이런 관계 뽑아낼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식정리할 때 씁니다. 요 세 가지를 너가 빠르게 뽑아내셔야 되고요. 최근에 트렌드는 뭐냐면 또 이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봐봐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잖아요. 그럼 둘은 어떤 관계에 있어요? 역수 관계에 있지. 그럼 잘 봐. 오메가 3승이 1이었단 이야기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얼마야? 1이죠. 그 다음 오메가 바의 3승이 1이었단 이야기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곱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이 얼마야? 1이잖아요. 그치? 그럼 봐봐. 이거 둘이 역수관계 있잖아. 즉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역수관계에 있고요. 봐봐. 오메가랑 오메가 제곱도 서로 어때요? 역수관계에 있죠. 그럼 여기서 오메가 바랑 뭐랑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오메가 제곱이랑 같다고 할 수 있네요. 맞아. 이 두 개가 같은 거네. 그지? 그 다음에 또 얘 봐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인데 오메가 바 곱하기 오메가 바 제곱이 1이야. 그치? 여기서 얘랑 이 두 개가 뭐 하다고 할 수 있어요? 같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그치? 맞아요. 추가적으로 지금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요. 오메가 바의 제곱은 뭐랑 똑같냐면 오메가랑 똑같고요.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바랑 똑같습니다. 이거 꽤 많이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너가 빠르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뭘 써먹는지. 1번 보시면요. 얘는 차수를 낮출 때 쓴다 그랬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오메가 101승은 뭐랑 똑같냐면요. 오메가 3승이 1이잖아요. 그치? 주기가 1이니까 얘는 오메가 3승에 33승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랑 같을 거라서 얘는 그냥 뭡니까?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오메가 99승은 뭐랑 똑같냐면 오메가 3승에 33승이니까 얘는 그냥 뭡니까? 1이죠. 그치? 오메가 3승 1이잖아요. 네, 이렇게 됐겠죠. 그럼 봐봐. 그냥 나는 이제 뭐 보시면 되냐면 얘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2잖아. 그치? 그래서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을 거고요. 얘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데 그럼 얘는 그냥 오메가 3승이랑 똑같구나. 이거 판단하시면 되고요. 오메가 100승은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그냥 오메가 1승이랑 똑같구나. 이렇게 차수 낮출 때 씁니다. 요 성질은요. 여기까지 괜찮죠? 두 번째로요. 식정리하는 요거는 또 뭐냐면 이거 지울게요. 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랍니다. 그럼 이런 식들 있죠.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오메가 3승 오메가 4승 쭉 가서요. 오메가 99승 오메가 100승 요런 값들을 구해달랍니다. 그치? 그럼 봐봐요. 야, 요게 지금 성립한다는 이야기는요. 여기다 오메가 곱한 거예요. 오메가 3승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도 0이고요. 오메가 제곱 곱한 거예요. 오메가 4승 오메가 3승 오메가 제곱도 0이죠. 그치? 그럼 알 수 있는 건 결국 뭐냐면 곱하기 오메가씩 해나가면서 연속된 3개의 항의 합은 그냥 뭐인 거야? 0이죠. 그치? 그럼 잘 봐요. 이렇게도 뭐겠어요? 0이죠. 그 다음에 쭉 계속 3개씩 0이겠지. 3개씩. 근데 얘가 항의 개수가 몇 개냐면 100개잖아요. 그치? 그럼 얘가 99개는 쫘르르 없어졌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3개씩 묶여서요. 그럼 남는 건 얘만 남았으니까 얘는 그냥 뭐다? 1 플러스 오메가구나. 이렇게 네가 빠르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밑에 거는 뭐 아까 얘기했던 그거고요. 그래서 이제 밑줄 좀 치고 갈게요. 저 첫 번째요. 어디 있냐면 그 아래 보시면 첫 페이지 핵심 성질 있죠. 세 가지. 오메가 3승은 1이고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도 0이고요. 그 다음에 연속된 3개 항의 합은 0입니다. 그 세 가지 다 아셔야 되고. 결국에 그래서 요 테마 문제는요. 너한테 물어보는 게 첫 번째로 뭐냐면요. 오메가 3승은 1로 지수를 줄이고요. 오메가 3승은 1로 지수를 줄이고요. 첫 페이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0으로 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문제가 주를 이룹니다. 주를 이뤄요. 오케이? 이 두 가지가 전부야. 다음 페이지 가봐요. 그래서 유형 1번 보시면 큰 지수 줄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결국에 뭐로 분류하시면 되냐면 밑줄이요. 오메가 n승은요.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이거 마치 허수단위 i랑 유사하거든요. 허수단위 i는 주기가 4여서요. 4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했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가 3이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유형 2번이요. 식을 간단하게 차수를 낮출 때 써먹는데 예를 들어서 오메가 제곱이 보이면 오메가 제곱은 뭐랑 똑같냐면 봐봐 여기. 오메가 제곱은 뭐랑 똑같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랑 똑같잖아요. 그치? 얘 대입하시면 뭐 할 수 있어요? 차수를 낮출 수 있죠. 그 얘기입니다. 그 밑줄이요.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로 바꿔서요. 식을 다 1차식 꼴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요.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예시 식 있잖아요. 왼쪽에 보입니까? 이런 식이 주어졌을 때 오메가 제곱 대신에 1차식 집어넣어버려서 어떻게 하면 돼요? 결과처럼 간단하게 1차식으로 바꿔버릴 수 있죠.
괜찮죠? 네, 다음 페이지요. 유형 3번 보시면요. 켤레근의 성질과 근각계수의 관계 되어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는 당연히 계수가 다 실수니까 한 허근을 얘로 가지면 나머지 한 허근은 얘 켤레근일 거야. 그치? 근데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여기서 허근이 나오니까 이 둘은 뭐의 근이다? 얘의 근인 게 확실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 뽑아낸 식이 뭐야? 근각계수의 관계.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1이고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이고요. 요거 뽑아냈고요. 두 번째로 요 식 잘 이쁘게 정리해봤더니 오메가 바의 제곱은 뭐랑 똑같다? 오메가랑 똑같고요. 오메가 제곱은 뭐랑 똑같다? 오메가 바랑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 얘기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결국 기출에서는 오메가가 어렵게 돼서 막 포장돼서 나와요. 근데 실제 묻는 거는 첫 번째로 지수 줄일 수 있니? 이거랑 두 번째로 식 정리할 수 있니? 요거랑 세 번째로 혈내근이랑 근각계수의 관계 이해할 수 있니? 요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밑에 연습 1번 작년 강동고 꺼져. 근데 조금 어려웠거든요. 한번 해보십시오. 연습 1번이요. 자, 보겠습니다. 얘가 최근 트렌드 그대로 반영한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기억 보시면요. 첫 번째로 요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오메가 1이랑 오메가 2라고 하겠대요. 그럼 내가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게 오메가 1의 3승은 1이고요. 오메가 2의 3승도 1이고 주기가 3짜리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잖아요. x-1,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됐을 거고요. 오메가 1이랑 오메가 2는 허근이니까 얘의 근일 수밖에 없죠. 그치? 그래서 뽑아낼 수 있는 게 오메가 1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1 플러스 1은 0이고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니까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할게요. 오메가 2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2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죠. 그치? 세 번째로요. 근각계수 관계 이용하시면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2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1 곱하기 오메가 2는 1이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세 번째, 아니, 추가로요. 추가. 봐봐. 오메가 1 곱하기 오메가 1의 제곱이 1이잖아요. 그치? 여기서요. 오메가 1 곱하기 오메가 1의 제곱이 1이잖아. 괜찮아요? 그럼 봐봐. 얘랑 얘랑 같으니까 결국 얘랑 뭐랑 똑같습니까? 얘랑 똑같죠. 그러면 네 번째로 내가 뽑아낼 수 있는 게 오메가 1의 제곱은 뭐랑 똑같다? 오메가 2구나. 마찬가지로 오메가 2의 제곱은 뭐랑 똑같다? 오메가 1이구나 이거죠. 그치? 여기서 이 오메가들은요. 제곱했을 때 켤레로 돼버립니다. 켤레로 바뀌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그럼 봐봐. 이제 기억 봐봐. 여기서 의미하는 바를 잘 살펴보니까 요게 지금 성립하니라고 물어본 거는요. 이렇게 둘이 곱한 게 같니? 라고 물어본 거랑 똑같죠. 그러면 3은 1 마이너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2 플러스 오메가 1 오메가 2랑 같니? 라고 물어본 건데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1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가 1이니까 1이고요. 그럼 맞네요. 기억? 괜찮죠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디귿만 먼저 좀 볼게. 얘 봐봐. 얘 지금 항해계수가 몇 개야? 7개죠. 7개잖아요. 그러면 그냥 3개, 3개가 0일 테니까 얘는 그냥 이거지. 그럼 오메가 1의 9승이 1인이라고 묻는 거랑 똑같죠. 근데 오메가 1의 3승이 1이니까 오메가 1의 9승은 1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디귿 맞고요. 그럼 결국에 얘는 니은을 판단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50%짜리 문제죠. 정답률. 그치? 시험장에서 봤을 때는요. 봐봐. 니은 봐봐요. 니은을 내가 조금 빠르게 정리 좀 해볼게. 봐봐 얘. 지수가 지나치게 높아. 그래서 빠르게 쟤를 보면 100은 3으로 나눠서 나머지 1이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101은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니까 얘 이렇게 바뀌네요. 그 다음 뒤에 것도요. 101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니까 얘 이렇게 바뀌고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봐봐요. 이제 오메가 2의 제곱은 뭐랑 똑같냐면 오메가 1인 거잖아. 그럼 얘는요. 얘도 오메가 2의 제곱은 오메가 1이죠. 이렇게. 그럼 결국에 얘는 오메가 1 플러스 1분의 오메가 1, 오메가 1 플러스 1분의 오메가 1이니까 오메가 1 플러스 1분의 2 오메가 1, 요게 얼마니라고 묶어 있는 거랑 똑같죠.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럼 봐봐 이제 1 플러스 오메가 1은 또 뭐랑 똑같냐면요. 1 플러스 오메가 1은 오메가 1의 제곱이랑 똑같잖아요. 마이너스 오메가 1의 제곱이요. 이거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내가 빠르게 정리하려고 하는데 오메가 1의 3승이 1이잖아. 그거 이용하게 분모 분자에 오메가 1을 곱해버릴게.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봐봐. 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1의 3승분의 2 오메가 1의 제곱이고 그럼 얘는 1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오메가 1의 제곱은 아까 뭐랑 똑같았냐면 오메가 2랑 똑같죠.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랑 얘랑 만나서 마이너스 2 오메가 2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정리된 게 니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오케이? 이런 포인트로 계속 물어보게 됩니다. 최근에 문제들이. 오케이?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연습 2번, 3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명일보고 하나는 성덕권이에요. 해보십시오. 자, 연습 2번 먼저 봅시다. 그 다음 3번은 별표입니다. 3번 별표고요. 2번 한번 봅시다. x3승은 1의 한 허근이 오메가래요. 근데 봐봐요, 얘 어떤 상태냐면요, n이 커짐에 따라서 지수가 계속 커지는 거 보이죠? 그치? 그럼 얘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되게 중요해지겠네요. 그것까지 괜찮죠? 네. 그 다음에 F1부터 시작을 해서 F13까지 더한 값을 구해달라 그랬는데 딱 봐도 13까지의 항들이 뭐가 다 다르진 않을 거 아니야. 규칙이 있겠지. 그래서 규칙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관찰을 한번 해볼게요. 뭐 할 거냐면 n에다 1 한번 대입을 해볼게. 그럼 F1은 어떻게 생겼냐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이잖아요.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요, 얘를 한번 넘겨보면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고 오메가가 얘의 근인 게 확실하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여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인 게 확실하고 얘는 얼마겠습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n이 2일 때는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f2인데 얘는 1 플러스 오메가 4승분의 오메가 제곱이고 얘는 3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1이니까 1 플러스 오메가고요. 얘가 오메가 제곱이니까 자, 얘는 뭐랑 똑같냐면 여기서요, 1 플러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같아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그 다음에 n이 3일 때도 한번 볼게요. 자, n이 3일 때는 f3이 1 플러스 오메가 6승분의 오메가 3승이어서 얘는 1이고 얘도 1이니까 2분의 1이네요. 이렇게. 그쵸? 값이 하나 달라졌어요. 그 다음 n이 4일 때 볼게요. n이 4일 때 보니까 f4인데 얘는요 1 플러스 오메가 8승분의 오메가 4승이고요. 얘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랑 똑같죠? 맞아요? 그럼 봐봐. 얘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지? 맞습니까? 그럼 얘가 뭐 한다는 이야기 이렇게? 3개씩 반복된다는 이야기죠. 3개씩 계속 반복될 테니까 F1부터 시작을 해서요, 쭉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F13까지 가는데 얘가 3개씩 쭉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이 계속 반복되는데 얘가 지금 항의 개수가 13개니까 3개짜리가 4개 있었겠지. 이렇게 4세트요. 그 다음 맨 마지막 F13이 얘랑 똑같을 테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치? 괜찮습니까? 네. 그럼 얘는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8 더하기 2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겠습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겠네요. 괜찮아요? 네. 밑에 거 연습 3번 별표하고 해보십시오. 얘는 왜 별표 치라 그랬냐면요, 그냥 한 허근 오메가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고 보면요, 이런 3차 방정식에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요 값 좀 구해줘 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럼 일단 허근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얘를요 인수분해하는 게 공식을 써서 빠르게 되진 않지만 할 수는 있죠. 인수분해. 그래서 알파랑 베타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정도는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너 이거 인수분해 할 거야. 오케이? 근데 뭐 대입하면 0이야? 3인가요? 3 대입하면 0이죠. 그럼 봐봐. 얘가 x-3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됐을 거냐면 여기 x제곱이고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는 0이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실근이고 여기선 허근이니까 알파랑 베타는 반드시 누구의 근일 수밖에 없냐면 얘의 근일 수밖에 없잖아. 얘.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알파 베타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얘는 얼마야? 근각에서 관계 이용해서 1이죠. 그럼 내가 이거 이제 지수에 올라오는 이 큰 숫자들 있죠. 이걸 줄이고 싶은데 얘가 보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얼마인 거야? 0인 거잖아. 그치? 그럼 봐봐. 이 논리가 이해가 되나 봐봐. 야, 얘가 0이야. 그럼 내가 여기다가 알파 플러스 1을 곱하면 얘도 0이지. 똑같이 0이었을 거 아니야. 그럼 좌변을 보니까 얘는 그럼 알파 3승 더하기 1이 0이네? 맞아요? 그럼 알파 3승이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괜찮아? 얘는 알파 6승이 얼마야? 1이지. 얘는 주기가 얼마짜리였던 놈이야? 6이지. 얘는 주기가 6이잖아. 그럼 봐봐. 얘네들이 이제 뭐가 중요해져?
6으로 나눈 나머지가 중요해지지, 그치? 얘는 뭐냐면 알파 제곱이고 얘는 알파 4승이고 그래서 분의 1, 그 다음 더하기 1이네. 자, 그럼 봅시다. 알파 제곱이 알파 4승이 지금 알파 3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 4승은 마이너스 알파잖아, 그치? 그 다음에 알파 제곱은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1이고 대입해보면 알파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알파이고 플러스 1분, 분의 1분의 플러스 1이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0이죠, 0. 괜찮아요? 이렇게 너한테 조금 색다르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익숙한 오메가 형태 말고요. 이런 허근 이용해서요. 아시겠죠? 네. 근데 풀이 바치는 똑같죠? 뒤로 가볼게요. 연습 4번 이제 광문 기말, 그러니까 7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5번은 한영 건데 한영 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연습 4번 먼저 해보세요. 그거 하고 연습 4번은 그나마 쉽죠. 광문 거는 좀 쉽기 때문에 답만 보러 넘어갈게요. 5번이죠. 3입니다. 3. 한영 게 좀 어려울 텐데 자 봅시다. 얘 한 화근이 오메가래요. 그래서 얘가 지금 보니까 x3승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인수분 해보시면 x 마이너스 1,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입니다. 그래서요, 얘가 개수가 다 실수니까 나머지 한 화근도 얘의 켤레근이었을 거고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얘의 근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렇게가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로 둘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그럼 기억 맞습니다. 그죠? 이거 괜찮아요? 그치? 그다음 니은 볼게요. 니은. 봐봐. 얘 우리 많이 쓰인다 그랬죠? 오메가 바의 제곱은 뭐랑 똑같다고요? 이 상태에서? 얘의 켤레인 오메가랑 똑같죠. 이렇게. 얘도요. 오메가 바의 제곱은 얘의 켤레인 오메가랑 똑같잖아요. 그치? 그럼 이것만 빠르게 알아보실 수 있으면요.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빼기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잖아요. 그치? 그럼 둘은 똑같으니까 뺐을 때 0이겠죠. 그 니은 당연히 맞죠? 괜찮아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봐봐. 여기 한 허근의 오메가라고 했을 때 이 관계가 성립한다니까요. 오메가의 제곱은요. 얘의 켤레랑 똑같고요, 이렇게. 오메가 바의 제곱은요. 얘의 켤레인 오메가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됐죠? 네.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니은이 이제 어렵지. 기억 니은까지는 판단 잘 되셨을 거고. 디귿 보시면, 디귿 보시면, 디귿이 어려운데, 오메가 바의 제곱의 n승이잖아요. 지수법칙 이렇게 거꾸로 바꿔도 되죠. 이렇게. 그럼 뒤에 거 보니까 오메가 플러스 1에 4승의 n승이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1을 만족을 한대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이려면 n은 어때야 되지? 이걸 네가 찾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최대한 이거를 간단하게 나타내야 될 거 아니야. 간단하게 나타내셔야 되겠지. 그럼 봐봐. 야, 오메가 제곱, 오메가 바의 제곱 아까 뭐랑 똑같다고요? 오메가랑 똑같죠? 그 얘는 오메가의 n승 요거잖아. 그치? 앞에 거는요. 뒤에 거 보니까 오메가 플러스 1이야. 야, 오메가 플러스 1은 뭐랑 똑같아?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지. 맞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거잖아. 그럼 잘 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4승 했어요. 그러면 음수를 4번 곱한 거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는 4번 곱해지면서 어떻게 돼? 양수 처리되겠지. 그 얘는 양수로 바뀌었을 거고 오메가 제곱 4승이니까 얘는 오메가 8승의 n승인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 맞지? 근데 봐봐. 오메가 3승이 1이잖아. 오메가 3승이 1이니까 얘는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얼마야? 2지. 그러면 오메가 8승은 뭐랑 똑같냐면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지. 이렇게. 됐어? 그럼 최종적으로 얘를 내가 최대한 간단하게 나타내 보니까 오메가 n승 더하기 오메가 2n승이 마이너스 1을 만족하려면 n이 어떻게 생겼게? 이 얘기랑 똑같네. 그치? 맞아요? 그럼 봐봐. 한번 볼게. n에다 1 집어넣어 보자. n에다 1 집어넣어 보니까 얘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고 그게 마이너스 1인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치? 마이너스 1인 거 맞죠? 그 다음에 n이 2일 때 n이 2이면 얘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4승이고 얘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랑 똑같고 그럼 이거 마이너스 1인 거 맞아 안 맞아? 맞네? 맞아요? n이 3일 때는 얘가 오메가 3승 더하기 오메가 6승이고 이건 얼마야? 2잖아 이건. 얘는 안 되지. 맞아? n이 4일 때 얘 보니까 오메가 4승 더하기 오메가 8승이고 얘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아서 뭐야? 얘랑 똑같지.
얘랑 똑같고, 그럼 얘는 뭐야? 이 세 개 계속 반복된다는 이야기지. 맞아? 그럼 봐봐. n이 뭐만 아니면 마이너스 1이야? 3만 아니면 되네. 그치? 3의 배수. 3, 6, 9면 되잖아. 그치? 즉, 봐봐. 7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중에서 뭐만 아니면 돼? 3의 배수만 아니면 되잖아. 그치? 그럼 7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 몇 개 있는데? 23개 있잖아. 그치? 그럼 70에서 3의 배수 빼고 나면 남는 게 몇 개야? 47개니까 이걸 만족하는 n의 개수 47개인 거 맞아 안 맞아? 맞네요. 괜찮아요? 오케이. 네, 그래서 얘는 디귿이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연습 5번의 답이 5번이고요. 요거 주는 거 체크 꼭 하셔야 되고 계속 들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모아서 좀 보시고요. 다음번에도 또 있을 테니까. 지금 42분인데 50분까지만 쉬었다가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뭐 간단히 먹을 시간 좀 줄게요. 좀 쉬십시오. 어린이날 그 한근연이 어디 안 놀러 갔어요? 놀러 간 사람? 아까 강릉 갔다 오겠다 그랬고 서진이 맞지? 지현이 어디 갔다 왔어? 39번 보시면요. 아까 한영고 거랑 거의 유사하죠. 한영고 거랑 거의 유사하고요. 그대로 그냥 돌려내시는 겁니다. 이게 언제 거냐면 2010년이면 너네 태어나기도 전 아닙니까? 그쵸? 딱 태어났을 땐가? 네. 잠깐만. 몇 년생이에요? 아, 딱 10년생이야? 네. 그러니까 11월이면 태어났을 확률이 높으시겠네요. 그치? 네, 11월이니까. 어쨌든 그때 문제인데 그걸 계속 돌고 돌립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다 보면요. 맨날 나오는 문항들은 그대로 나와요. 몇 년째. 심지어 10년 단위로 계속 나와요. 이런 것들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봐봐, 얘. 주기가 얼마입니까? 3이잖아요. 그치? 주기가 3이니까 얘는 3으로 나와서 나머지가 1이잖아. 그치? 오메가 1승이랑 똑같을 테니까 기억은 당연히 맞죠? 괜찮죠, 이거? 니은 봐봐요, 얘. 자, 오메가 제곱이고요. 그 1 플러스 오메가인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x 마이너스 1 하고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을 텐데 한 어근이 오메가면 나머지 한 어근은 오메가 빠였을 거고 얘네 둘은 얘의 근이잖아요. 그치? 그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고 이렇게.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얘는요, 봐봐요. 요게 뭐랑 똑같냐면 오메가 바의 제곱이 아까 뭐랑 똑같다고요? 오메가랑 똑같다고 이렇게. 그 다음 오메가 바는 뭐랑 똑같아요?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봐봐. 왼쪽 얘랑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얘 마이너스 1이고 얘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지. 자, 다시 봐봐. 얘가요.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 그 다음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분의 오메가 바 이걸 물어본 건데 요 관계 요즘 계속 물어본다니까요. 봐봐. 오메가 제곱은 뭐랑 똑같냐면 오메가 바고요. 오메가 바의 제곱은 뭐랑 똑같냐면 오메가입니다. 이렇게, 그치? 그럼 봐봐. 오메가 바는 뭐랑 똑같냐면 오메가 제곱이고요. 켤레 다 없애버리게요.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랑 똑같으니까 얘가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이고 얘도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이잖아. 그럼 둘이 똑같으니까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2 오메가 제곱 이거 아니야 지금. 괜찮아 이거? 근데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2 맞아 안 맞아? 약분돼가지고. 맞잖아요. 그럼 니은 맞네. 이렇게 빠르게 판단이 된다고요. 여기 익숙해지시면. 디귿 볼게요. 지워도 되죠? 네. 자, 디귿 보시면 얘가 아까랑 유사한데 오메가 4 n승이잖아. 그럼 오메가 4제곱에 n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에 4제곱에 n제곱이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n이 어떻게 생겼게 이거잖아. 결국에 문제가. 한영국고랑 똑같아요. 그래서 오메가 4승이 그냥 오메가잖아. 그래서 괜찮죠? 얘는 오메가 n승이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플러스 1이면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고 이걸 4제곱 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요. 얘 안에 있는 게 오메가 8승이잖아요. 오메가 8승이 뭐랑 똑같아?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지. 3으로 나온 나머지 2니까요. 그럼 결국에 오메가 n승 더하기 오메가 2n승이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n은 어떻게 생겼게? 이건 아까 봤던 거랑 그냥 똑같잖아. 뭐만 아니면 됐어? 3의 배수만 아니면 됐지. 그치? 그럼 3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 몇 개 있는데 10개 있잖아. 그래서 30에서 10 뺀 거니까 몇 개야? 20개 맞아 안 맞아? 맞네. 괜찮아요? 네, 좋아. 그래서 디귿까지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겁니다. 됐고요. 앞으로 오셔서 연습 5번, 14번, 15번 이렇게 세 문제 해보겠습니다. 해보시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이런 건데요. 이제 내신 대비할 때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 내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니까 이거 인수분해해가지고 내근 다 구한 다음에 집어넣어서 계산해야지. 괜찮아요. 공부할 때는. 해볼 수 있죠. 그렇게. 그런데요. 내신은요. 네가 해봐서 알겠지만 지금 50분이잖아요. 50분. OMR 체크랑 서술형 작성하는 시간 5분 빼고요. 45분이에요. 45분 동안 24문제면 생각보다 많은 문제거든요. 23, 4문제라고 하면요. 한 문제당 1, 2분인데 1분 30초에서 2분 그 사이 언저리죠. 그런데 거기서 이런 문제에서 뭐 한 2분을 쏟아붓는다? 야, 그러면요. 너 딴 거 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 모자라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요. 내신에 계속 암기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기본적인 유형들은 암기입니다. 반드시. 봐봐요. 얘가요. 내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래요. 그래서 내가 뭐 할 거냐면 얘가 말뜻이 이거잖아. 그러면 얘가 최고치 한계수 1이고요. 알파랑 베타랑 감마랑 델타를 뭐로 가지고 있다?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 이렇게 근으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었다는 이야기지. 그치?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얘 봐봐. 얘가 이런 꼴로 바꿀 거면 알파 어쩌고 베타 어쩌고 감마 어쩌고 델타가 앞으로 와야 되니까 얘 마이너스 뺄게. 얘도 마이너스 빼고 얘도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마이너스 하나 뺄게. 마이너스 몇 번 뺀 거야? 4번 뺀 거지. 그럼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얘가 알파 마이너스 x, 베타 마이너스 x, 감마 마이너스 x, 델타 마이너스 x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맞아? 그럼 봐봐. 얘랑 뭐 한 거야? 같은 거지.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 값은 x에다 얼마 대입한 값이야?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그 값이 얼마냐면 1에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플러스 12, 플러스 16이잖아. 맞아? 그럼 얘는 29에다가 마이너스 11 빠지니까 얼마야? 18이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 값은 얼마였을 거다? 18이구나. 라고 빠르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런 데서 시간 잡아먹으시면 안 돼. 특히 만약에 못 풀었다 그러면 최악이죠. 이거는. 멘탈 털리는 거지. 그때. 시험장에서. 아시겠죠? 네. 다음 페이지죠. 14번도 하십시오. 자, 14번은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델타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뜻이 이거잖아요. 얘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게 이 얘기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가 얘와 얘는 어떤 관계에 있어요? 역수 관계에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불러요? 얘를? 역수근 이렇게 부르죠. 그치? 역수근을 가지는 방정식은 너가 빠르게 작성 가능한 게 뭐냐면 3차 방정식에 만약에 3차 방정식에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 내가 너한테 물어보기를 그럼 역수근을 가지는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가운데가 없죠. 가상의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개수를 모한 거 자리 바꾼 게 역수근을 가지는 방정식입니다. 형태가.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랑 얘 자리 바꾸면 개수들 dx 3승 얘랑 얘랑 자리 바꾸면 cx제곱 다음 bx 플러스 a는 0 얘가 이렇게 생겼다고요. 역수근을 가지는 거는 이렇게 개수만 자리 바꾸시면 됩니다.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오케이? 이거 그냥 빠르게 증명 하나만 하면요. 2차 방정식으로 할게요. 어차피 이거는 다 똑같이 통하니까. 봐봐. 얘가 지금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근데 내가 너한테 물어보기를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 좀 구해줘.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얘가 fx는 0이라는 방정식인데 얘가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져요. 그럼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은 fx분의 1이죠. 요거잖아. 이렇게. 요 x 대신에 알파분의 1이 들어갔을 때 알파가 되고요. x 대신에 베타분의 1이 들어갔을 때 베타가 되잖아. 그치? 그럼 말뜻이 뭐냐면 fx는 이렇게 생겼고 내가 원하는 역수근은 요 x 대신에 뭐 대입한 값이야? x분의 1 대입한 값이잖아. 여기에다 x분의 1 대입하시면 x제곱분의 a 더하기 x분의 b 더하기 c는 0인데 얘는 방정식의 형태가 아니니까 양변에 x제곱 곱할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에 보니까 역수근을 가지는 방정식의 형태가 보니까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어떻게 됐어요? 개수를 자리를 바꿨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역수근을 가지는 건 이렇게 개수를 자리를 바꾼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빠르게 풀어낼 수 있죠. 이런 문제들. 얘 봐봐요. 지금 그래서 얘가 지금 어디 갔어? 여기 네. 봐봐.
얘가 역수근을 가지는 방정식은 여기 양쪽에 없잖아요. 그치? 그럼 얘랑 얘만 자리 바꾸면 9x 4승. 그 다음에 가운데 그냥 얘는 그대로고 마이너스 7x고 1 바꿨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1은 0.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너한테 이제 물어본 게 요거 4개의 합을 물어봤죠. 그치? 근데 얘 봐봐요. 얘 뒤에 뭐야?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인데 하나짜리가 비어있죠. 개수가 0이잖아. 그럼 얘는 요거의 합이 뭐겠어요? 0이겠죠. 0. 따라서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더하기 델타분의 1은 얼마였을 거다? 0이겠구나. 이런 풀이가 빠르게 가능하시죠. 괜찮습니까? 됐죠? 네. 그 다음에 15번 위에다 적어 놓을래요? 대칭 4차식이요. 대칭 4차식이요. 걔도 하나 정도 암기해 두시면 좋은데요. 이게 시험장에서 만약에 요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봐봐요. 이거 딱 보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치? 공식으로 안 돼. 그래서 네가 뭐 할 거냐면 조리제법 쓸 거야. 인수정리. 근데 그걸로도 안 돼. 그치? 왜 그런 거냐면 조리제법이나 인수정리 써가지고 만드는 거는 무리근은 못 잡아내. 무리수근은 못 잡아내요. 대표적인 내가 이거 딱 하나고 교육과정에서 무리수근 나오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건 외워놔. 얘 풀이는 어떻게 푸냐면 15번 보시면 x 4승, 그 다음에 5x 3승,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은 0인데 이걸 내가 왜 대칭식이라고 부르냐면요. 봐봐요.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요. 이렇게 개수들이 어떻습니까? 똑같죠. 이런 애가 대칭식이죠. 그치? 그리고 얘는 4차식이니까 대칭 4차식 이렇게 부르고 얘 풀이 자체는 똑같습니다.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묶어요. x제곱을 이렇게 묶어볼게. 오케이? 묶어보시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 x분의 5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생겼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래 놓고 나니까 이 안에 있는 거 잘 봐봐요. 얘랑 얘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고요. 얘랑 얘가 5로 묶이고 x 플러스 x분의 1이고 얘가 마이너스 4고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그 다음 여기가 x제곱 앞에 있었고요. 이런 상태이고 이 안에 있는 걸 보니까 내가 얘를 t라고 치환할게요. t. 얘를 t라고 치환하시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맞아?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5t니까 t제곱 플러스 5t고 얘랑 얘 만나서 마이너스 6 되고 얘가 이렇게 됐죠. 그치? 그 얘는 t 플러스 6 t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고요. 다시 역치환하시면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6 t가 아까 이거였으니까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1이고 맨 앞에 x제곱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치? 그 얘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던 거지. 맞아? 그런데 봐봐. 얘는 유리식 형태잖아. 그래서 x를 여기다 하나 넣고 하나 넣게. 그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생겼죠. 생긴 게. 그럼 봐봐. 근이 어떻게 됐냐면 얘의 근은 마이너스 3 뿔마 2루트 2고 얘는 2분의 1 뿔마 루트 3i죠. 이렇게. 즉 조리제법에서 안 걸렸던 이유는 조리제법은 뭐다? 유리수범위의 근만 잡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무리수, 허수 이런 애들 나와버리면 조리제법으로는 못 잡아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딱 하나, 요거 하나 나오거든요. 요거 대칭 4차식 요거 요런 근을 가진 형태를 인수분해하시오 하라는 문제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 하나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풀이 자체를. 알겠죠? 그냥 내신에서 그냥 주는 문제로 띡 줬는데 보통 한 3등급은 못 풀거든요. 그냥 한 2등급부터는 당연히 푸는데 거기서 걸리시면 안 돼요. 이거 알겠죠? 당연히 딱 풀어내셔야 됩니다. 네. 됐고요. 그래서 실근 물어봤잖아요. 그럼 실근이니까 뭐겠습니까? 얘기했죠. 얘는 허근이고요. 그치? 네.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이고요. 다음 페이지요. 25번, 27번. 아까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유의하실 건 풀어보십시오. 25번, 27번이요. 해보세요. 25번 보니까요. 봅시다, 25번. 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래요. 그치? 그래서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쌤 이거 다 세근 구한 다음에 대입하고 계산하려요. 괜찮아요. 맞는데 시험장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봐봐. 얘가 어떤 상태냐면요. 얘네가 되게 규칙성이 있죠. 뭐가 있냐면 얘는 감마가 없고요. 얘는 알파가 없고요. 얘는 베타가 없어요. 그치? 야, 그런데 내가 지금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을 알 수 있잖아요. 뭘 이용해서?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이렇게. 그치?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고 마블 마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얼마였던 거야? 1이죠. 맞아요? 그럼 봐봐. 얘가 식이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요. 얘가 알파가 없는 거니까 1 마이너스 알파고요. 얘는요. 얘는 1 마이너스 베타고요. 얘는 1 마이너스 감마네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치? 야, 그럼 봐봐. 야, 얘가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요 놈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었다는 이야기잖아. 1 하고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상태에서 나한테 뭐 구해달라고요? 이거 구해달래요, 이거. 이 값. 그럼 너 여기 x에다 얼마 대입한 값이랑 똑같아요? 1 대입한 값이랑 똑같죠, 그치? 1 대입하시면 얘는 개수의 합이 얼마냐면 3이니까 요 3이죠, 그냥. 이렇게 빠르게 풀리죠, 그치? 근데 이걸 조금 변형시켜서 조금 더 발전시킨 게 이 문제죠, 27번. 봐봐요. 27번 보니까요. 뭔가 규칙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규칙이 한눈에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얘는 근이 어때요? 뭔가 뒤 이방 이상하게 달라붙어 있지. 그래서 내가 이거 뭐 할 거냐면 이런 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치환할게요.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알파 프라임, 감마 프라임 이렇게 치환할게요. 그럼 봐봐. 요거 세 개의 합은 얼마인 걸 알아요? 지금 저기서 마이너스 2인 거 알죠? 그치? 그래서 얘 봐봐. 얘는요. 여기다 얼마 더한 거야? 3 더한 거지. 그 얘는 알파 프라임 더하기 3이랑 똑같고요. 얘는요. 여기다 얼마 더한 거야? 3 더한 거죠. 똑같이. 그 얘는 베타 프라임 더하기 3이랑 똑같죠. 얘는요. 여기다 3 더한 거니까 감마 프라임 더하기 3이랑 똑같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맞아요? 야, 그럼 봐봐. 이제 얘가 요 식이 x 마이너스 알파 프라임, x 마이너스 베타 프라임, x 마이너스 감마 프라임 요건데 여기다가 3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3 대입하고요. 뭐 한 거랑 똑같습니까? 부호 한번 바꿔준 거랑 똑같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하고 얘를 px라고 하면요. 이 값은 뭐랑 똑같았을 거냐면 마이너스 p3이랑 똑같네요. 그냥 이렇게. 정리하는 건 생략할게요. 그럼 대입하고 계산해 보시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27, 18, 마이너스 6이네요. 얼마야? 12에 마이너스 39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치? 맞습니까? 네. 계산이 틀렸네요. 어디죠? 다시 마이너스 3이지? 이거잖아요. 그치? 네, 다시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하고요. 마이너스 27 플러스 18 요거니까 9네요. 그치? 됐죠? 네, 그래서 얘는 27번의 답이 5번이네요. 5번. 자, 좋아요. 다음 페이지로 가셔서 32번 해보십시오. 그거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해보십시오. 얘는 뭐 쉽죠? 왜냐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앞에서 다항식 할 때. 보면 px가 지금 x3승의 개수가 1인 3차식이래요. 3차 다항식입니다, 얘가. 자, 그런데 얘가 성립한대요. 그럼 나한테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면 px를 결정해줘 이 얘기인데 얘가 요 식을 보니까 요의 말 뜻이잖아요. px는 마이너스 3이라는 요런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이랑 2랑 4였다 이 얘기죠. 그치? 그 한쪽으로 넘겼을 때에는 px 더하기 3이고요. 최고차항계수 1이고요. 마이너스 1, 2랑 4니까 얘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던 거죠. 얘가. 맞습니까? 그럼 나한테 지금 p1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1 대입해 보시면 p1 더하기 3은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결국에 이만큼 얼마야? 6이고요. p1 더하기 3이 6이니까 p1은 얼마였겠습니까? 3이죠. 이렇게 빠르게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요. 아직 그래도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앞으로 와서요. 다시 문제 쭉 푸십시오. 어차피 숙제입니다. 하십시오.